자, 11월 17일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일본이 액체 불화수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어줌으로써 규제를 가한 3대 핵심 소재에 대해서 모두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체 불화수, 폴리이미드, EUV용 포토레지스트 모두 허가가 나왔었지만 상대적으로 보관 가능한 기간이 길어서 여유가 있는 소재 제품인 액체 불화수의 경우에는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다가 어제 처음으로 허가가 나온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스탠스 변화는 여전히 없는 상태이며 미국을 상대로도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최종적인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17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다키자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간의 접촉을, 그리고 한미 간 회담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 협의회와 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뒤이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문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이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가 먼저 전제가 돼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고, 사실상 남은 5일의 기간 동안 일본의 드라마틱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측의 이러한 보도는 결국 일본도 한국에 대한 규제 조치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최종 결정하였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수출 규제라는 표현 대신에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 명분으로는 안보 문제, 국가 안전 보장상의 문제라고 표현을 했고, 이러한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공표된 날 공교롭게도 3달 동안 나오지 않았던 한국에 대한 액체 불화수의 수출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주목을 해야겠죠. 결국 일본의 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번 일본 아베 정부의 명분 쌓기 쇼라는 겁니다. 현재 보여지는 일본의 모습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본인들이 우리나라의 건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라 안보상의 어쩔 수 없는 수출 관리 강화라고 지속적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 안건들이 본 사례처럼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찔끔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변함이 없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일본은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취한 액션이 수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수출 허가를 내어준 것을 보여준 것이 맞습니다. 수출 규제가 아니라 안보상 수출 관리 강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의 책임이 일본 측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게 어필하기 위한 대외적인 쇼라고 봐야겠죠. 최근 아베가 일본 내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개각 단행하면서 임명한 관료 2명이 비리 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었고, 이 최근에는 공공행사인 벚꽃 모임을 본인의 사유와 모임, 후원의 행사로 전락시킨 한편, 더 나아가서 행사에 초대한 본인의 지역구 인사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야당 측 역시 지금 먹잇감을 물었죠. 관련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서 팀을 꾸렸는데 이 기존에 계획한 인원 규모보다
3배 이상 증원시켜서 이 적극적으로 아베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슈,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즉각적 대처, 손절에 나서면서 최대한 공론화가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건들이 대대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많은 일본의 국민들이 본 사안의 심각성, 이 도덕성 결핍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비리,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아베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일본 언론들은 최근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궁극적인 그림을 갖고 있고, 이 어차피 개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결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한국을 공격하고 때리면 중요한 회의를 진행할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소문인데요. 배정에 한국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같은 괴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배해 캠핑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중국 기술진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대체 왜 이런 지시를 내렸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한국 사회를 온통지서 비계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따른 요삼성 디스플레이 소속 2명의 연구원을 기술 유출 및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해 20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월드 관련 공경 스펙과 주요 장비를 유출한 것은 물론 핵심 소재들을 몰래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사태가 중하다고 판단 용의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설계 도면이 담긴 노트북과 구조도 가 그려진 수첩 등을 증거로 압도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유출하려 했던 것에 올드 제조용 핵심 설비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간 개강원을 넘게 투자해 세계 최초 개발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며 삼성이 차세대 기술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2년 전 2018년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출된 기술은 휘어진 디스플레이와 유리판에 붙이는 공정이 3D 라미네이션으로 방어보호법상 국가적 해칠 기술로 지정될 만큼 중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첩보로 세간에 공개됐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6년 동안 장비 생산을 대행했던 협력업체인 퍼펙이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전적되면 이르려나 파괴로 추정되냐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있다시피 이런 행각은 언급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 기술이라면 일본이나 유럽 기타 선진국들도 갖고 있을 텐데 왜 굳이 한국 기술의 혈안이 돼 있을까? 모든 것은 지난 시진핑의 방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삼성이재용 에그 부분 모회장의 안내를 받아 신라 호텔의 영빈관에 마련돼 전자제품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엔 당시 배우 생소 있던 대형 포터 TV를 비롯해 M10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각종 첨단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표정으로 알람하던 시진핑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탄하기도 했죠. 이에 이 회장을 시진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잘못은 제품을 자세히 소개하는 남편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시진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이드 인 차이나 2015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큰 틀은 기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한국 기술을 따라잡고 나아가 이기겠다라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후 한국의 각종 채용 게시판에는 이상한 홍보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이다. 내면적 월드 관련 전문가라고 적힌 이 채용 공고의 수상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경력 10년 급여 1억 원 이상 근무 형태는 해외 취업이고 지역의 중국과 홍콩으로 표기 공보 문의 주체 또한 중부대 근무지를 눈외 유명 디스플레이사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 내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용 조건이 즉시 부인 체인 상태형 올드 패널 분야의 경력자라는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 외에 본격적인 올드 개발에 뛰어든 국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며 중국 패널 사이에 이역 채용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인력을 되돌린 정황을 여러 차례 발견됐지만 이젠 아예 대놓고 공개 모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근 중국 업체들이 올드 부분에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이처럼 한국에 공개 채용을 내는 거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이것이 LG 디스플레이 개발진은 복지보 겨냥한 제안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업체 대부분이 기술 이전을 취업 조건으로 요구한다. 3년 이상 계약을 맺고 도단물 다 맞으면 6개월 안에 내쳐진 사례도 있고 현재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인정받는 올드는 특히 대형 판넬의 경우 한국 이거의 10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